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경기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겠습니다. 12월 30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827건이에요. 11월 30일 기준 10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서울과 감소폭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 같은 거래량 얼마나 적은 것이냐?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 급감 원인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부분이 실수요자한테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워낙 많은 양의 공급을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무리하게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알겠는데, 시장의 참여자 중 또 하나의 축인 매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아파트 시세 변화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경기도 지역 매매 전세 매물 건수는 소폭 감소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냥 미세하게 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요. 경기도 지역은 매매 건수가 전세 건수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경기도 지역을 먼저 처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경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매매 가격 변동률 이번 주에 0.04로 전주 0.07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보합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전세 가격 변동률도 0.03으로 상승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호가 변화를 보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변동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기도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이남 6개 지역, 한강 이북 4개 지역입니다. 각 아파트 한두 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를 체크하고요. 중층 기준 최저 가격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5층에서 6층 이상을 중층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는 아파트가 30층이다 그러면 3분의 1 이하를 저층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너무 타이트하고 이제 5층, 6층 이상은 중층으로 저희가 분류한다 말씀드리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저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한 전세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자, 먼저 미사지역 보겠습니다. 미사강변 골든 센트럴 아파트, 미사지구 가장 메인에 위치한 아파트죠. 이 아파트 12월 달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습니다. 11월 달에 거래가 한 건도 없었는데 12월 달에 거래가 오랜만에 등록이 됐네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9천만 원에 등록됐습니다. 2021년 최고 실거래가 11억 9천7백만 원과 거의 얼추 비슷한 금액의 실거래가 체결된 거예요. 자, 미사 골든 강변 센트럴 아파트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24평 시세 변화 볼게요. 지난주에 9억 4천이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9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용 38제곱미터 35평은요. 11억 5천에서 11억 2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사 지역에서 아무래도 어디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받냐, 고덕 상일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들 지역이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같이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사강변 골든 센트럴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6억 하던 24평 이번 주에도 6억이고요. 35평 같은 경우는 6억 8천에서 7억 1천만 원으로 좀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 6억 8천 매물이 없어진 건 아닌데 7억 1천에 왜 바꿨냐? 융자 없는 매물로 저희가 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융자 포함된 매물은 이게 정상적인 시세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는 소폭 떨어졌고 전세 시세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도 지역 주요 시세 변화할 때 3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남시, 또 하나는 남양주, 또 하나는 과천 지역입니다. 여기 전세 시세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나의 이사 전략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남 지역 거주자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지금 이사 지역에 이런 이사 수요를 놀린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께 많이 권해드렸잖아요.
자,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월달 이후 거래량 달랑 한 건이에요. 1147세대 대단지인데 이번 주에도 거래에 등록된 건 없습니다. 2021년 최고 실거래가는 17억이에요. 자, 가장 저렴한 급매물 시세 봤더니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16억 2천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 시세에서 변화는 없었어요.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는요 7억 7천에서 8억으로 오히려 호가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자, 레미안슈로 과천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12월 달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어요. 전용 59제곱미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대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소형 면적이 오히려 더 대접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할 때 소형 면적 싫다고 자꾸 74, 84제곱미터 떨어지는 걸 넣으신 분이 계시는데 59제곱미터가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12월 실거래 등록된 것이 15층 매물인데 12억 2천으로 최고 실거래가 대비 2억 3천 정도 떨어졌고 11월 달 최고 실거래가 대비해서 평균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과천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거래 한 건에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 레미안슈로 아파트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3억 7천, 이번 주에도 13억 7천이고요. 33평도 16억 5천에서 이번 주에도 16억 5천으로 고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같은 경우는 7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7억 1천이고요. 84제곱미터는 8억 5천에서 8억 4천으로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과천 지역과 안양 지역이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들 지역에 입주 물량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갑자기 높아진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수요자를 못 찾다 보니까 전세 가격 하락과 일부 매매 시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초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일시적인 부분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원래 겨울 시즌마다, 겨울 방학 시즌마다 전세 가격 약세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입주 물량이 이때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자, 용인 수지 신정마을 1단지 주공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이번 주에 거래가 한 건도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자, 전용 59제곱미터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8억 9,500만 원입니다. 자, 매매 호가 볼게요. 지난주에 8억 3천만 원이 제일 저렴했는데 이번 주에도 8억 3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는 4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5억으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전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자, 여기가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랐나요? 무려 5천만 원이나. 이 신정 1단지 주공아파트 전세 매물 자체가 적습니다. 보시면은 전세 매물 4건, 월세 매물 16건이에요. 자, 이거 현상을 전세 매물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럼 어느 정도 예금금리가 되어야 집주인이 월세 대신 전세를 놓을 만하냐? 한 기준금리 1.5%, 예금금리 2% 전후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는 1.5%부터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탄역 초역세권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가장 많았던 곳이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은 거의 올해 15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일단 없었습니다. 11월 달 2건 이후에 아직까지 등록된 건 없네요. 자, 전용 59제곱미터 25평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억 5천, 이번 주에 9억 5천이 시세가 형성됐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주에 12억 7천, 이번 주에도 12억 7천으로 일단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도 넘어가 볼게요. 25평 기준으로 지난주에 4억 2천, 이번 주에도 4억 2천이고요. 33평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 5억 3천에서 5억 3천입니다. 매매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자, 이제 광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살펴볼게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올해 무려 16억 3천까지 실거래 찍었던 이 아파트, 지금 이번 주에 거래가 또 추가로 하나 등록됐습니다. 15억 2천만 원이에요. 자, 광교 역세권 지역은 원래 거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락 전망을 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에서 벌써 3건이나 등록이 됐어요. 11월 거래도 다 등록을 못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아파트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5억 7천이었던 매매 시세, 이번 주에도 15억 7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 시세 8억 5천, 이번 주에도 8억 5천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죠.
자, 그럼 이렇게 거래 많고 수요 많고 선호도 많은 신도시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런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아파트는요, 기본적으로 얘보다 더 상급지 가격이 떨어져야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판교 시세의 영향을 받고요. 판교는 다시 강남 시세가 하락하기 전에는 수요가 일정하다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부터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강남 지역부터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한강 이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개 단지, 4개 신도시 지역에서 살펴보죠. 자, 먼저 힐스테이트 다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2천으로 올해 최고 실거래가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실거래가나 찍게 되면 집주인들이 또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자, 힐스테이트 다산 아파트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억 5천 하던 아파트 26평, 이번 주에 변화가 없었고요. 34평도 10억 3천에서 10억 3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다산 지역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대부분 왕숙에 지원을 하시겠죠. 남양주 지역도 저희가 전세로 적극 권해드리는 지역입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억 8천, 5억 8천, 이번 주에도 5억 8천이고요. 34평은 6억 2천, 이번 주에도 6억 2천이었습니다. 자,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봤더니 한 건이 등록돼 있었고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매매 시세 지난주에 14억이 가장 저렴한 84제곱미터 타입 가격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었고요. 전세 시세는 6억 8천, 이번 주에도 6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매매하고 전세 시세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그것은 매매는 GTX가 개통될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전세 시세는 GTX가 없는 현재 가치,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호수마을 2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 등록된 게 없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죽긴 죽었어요. 확실히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 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 중심으로 살펴보는데도 거래 감소한 게 눈에 띄시죠.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아파트 단지나 중소규모 단지는 아예 씨가 말랐다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수마을 2단지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6억 3천, 이번 주에 6억 3천으로 변화 없었고요. 지난주에 7억 4천 하던 31평 시세, 이번 주에도 7억 4천이 나왔습니다. 전세 시세는요, 지난주에 4억, 이번 주에도 4억.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주에 5억 3천, 이번 주에는 5억 4천으로 1천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자, 이제 삼성 2차 아이파크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2차 아이파크 이번 주에 거래 등록된 게 없어요. 10월 25일 이후에 추가로 등록된 거래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11억이었는데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주에 9억 3천, 이번 주에도 9억 3천이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10억 8천인데 그 매물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다시 11억에 최고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 하락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이에요. 호가가 좀 떨어졌지 여전히 최고 실거래가 근접한 시세에서 최저 급매물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진 데는 무슨 차이냐? 거기는 급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선계약하고 이제 매도를 해야 돼서 새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죠.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삼성 2차 아이파크 전용 74제곱미터 지난주에 6억 5천, 이번 주에 6억으로 한 5천 정도 조정이 됐고요. 전용 84제곱미터 시세는 6억 5천에서 이번 주 6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매매 호가 차이 볼게요. 먼저 미사 지역에서 가격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각각 떨어졌는데 이게 유일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아이파크 2차에서 호가가 2천만 원 정도 재조정됐다는 부분, 일단은 이번 주는 이제 미사 지역을 제외하고는 숨고르기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시세 분석에서는 6개의 아파트 타입이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드센트로 35평이 3천만 원 올라갔는데 이게 시세가 올랐다기보다는 저희가 융자 없는 매물로 변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뜰마을 1단지 전세 시세가 3천만 원 올랐고요. 과천 레미안슈로 33평은 1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용인수지 주공 1단지가 무려 전세 시세가 5천만 원이나 올랐고요. 동탄역 운암 퍼스트빌 변화 없었고 자연인 힐스테이트 변화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도 변화가 없었고요. 킨텍스 꿈의 그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호수마을 현대
2단지는요 31평 전세 시세가 1천만 원 올랐고요. 삼성 아이파크 2차에서 29평 30평 매물이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전세 시세가 좀 하락한다는 느낌은 좀 사라졌어요. 자, 혹시 오늘 시세 변화 보고 실망하셨나요? 자, 막 집값이 좀 빡빡 떨어지고 썸네일도 막 경기도 폭락한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기준금리는 1.0% 역사적으로 보면 초저금리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한테도 있어요. 이 매도자의 생각이 바뀌려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예금금리 2%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2분기 때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워낙 급감이기 때문에 급매물이 있는 단지만 하락하기 때문에 이 급매물을 전체 시세 하락으로 기준을 삼아도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거든요. 안 되는 단지는 아마 추가적으로 실거래가 대비 최고 실거래가 대비 좀 하락폭이 크다는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에서는요 중층 기준으로만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주로 가장 인기 있는 대단지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저층과 비인기 단지 중심의 하락세가 확단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소개 안 드리는 저층 매물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원래는 부동산 가격 과열 시기에는요 저층하고 중층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끝났고요. 그럼 내년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1월 14일 날 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명한 악재죠. 금리 인상으로 따른 또 부동산 시장 변화 저희가 매주 시세 분석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락기 이제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주택가격은 하락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떨어지게 됩니다. 그 조건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 서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